이것이 좀 얄궂은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의 손으로 다시 오게 된 사건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참 역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손으로 다시 와서 다시 막 수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2012년도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사실은 뭐 상당히 이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 많은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지금 이제 그 국정원 TF팀이 당시의 정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낸 것이죠. 즉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한 3천여 개의 아이디를 통해서 어떤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 댓글을 이제 올리고, 이 댓글 자체가 사실은 뭐 국정원에서는 원래는 뭐 종북 활동에 대한 이제 어떤 뭐 대응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와 보니까 종북 활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제 민간인을 동원해서 또 그것도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지검장에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본인이 워낙 강직한 성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고의의 어떤 말하자면 방해를 할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는 또 자천되는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필 규정 세웅지마 이런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길이 멈칫거리고 낙천됐습니다만은 어떤 그야말로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또 자기가 중앙지검장이 되는 어떤 배경이 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도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지난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에 이제 발탁이 됐고, 워낙 이제 열정 있게 하다 보니까 상부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면서 소위 말해서 윗선을 좀 찍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사실 이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이제 한번 증언을 했는데, 계속 윗선에서 이제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뭐 수사에 대한 것들을 좀 차단을 시키고 어떤 뭐 영장 발부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외압이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본인이 좀 힘을 기울여서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지만 이게 이제 외압에 의해서 결국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 되면서 본인은 좌천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당시에 어떤 2012년도의 상황을 본다라면 그때 당시에 뭐 그 국정원 직원들 그 집 앞에 오피스텔에 가서 여당 의원, 지금 여당 의원, 당시 야당 의원들이 가서 그 안에서도 했었고, 또 실제로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했던 정황들이라든지 거기에 올렸던 정황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자체가 상당히 이제 차단이 돼서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 윤석열 팀장은 좌천이 됐고 수사 자체도 사실 유야무야 됐고, 그리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다른 혐의로 해서 사실은 기소가 돼서 결국 이제 시형을 살았지만은 결국 이번 사건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됐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4년 전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가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물론 뭐 다 필요해서 하다고는 하지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국정감사의 저 발언들이 당시에도 상당한 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장에 스스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저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저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그런 강직성인데 실제로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그렇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그런 오히려 숨어서 그런 발언이 없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와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어둠이 해명되고 밝혀지는 어떤 계기가 되고, 또 차제에 자기가 어떤 못 푼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칼자루를 쥐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원 직원법 예. 위반 사건인데 이제 2012년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게 굉장히 짧죠 하더라도. 근데 지금 문제가 일단 국정원 적폐 TF 팀에서 이제 밝혀낸 걸 보면 결국 이제 한 3천여 명의 어떤 민간인들 이용해서 결국 이제 각 팀별로 해서 굉장히 점조직으로 운영이 됐다고 그래요. 실제로 뭐 댓글 하나당 얼마씩 주고 한다든지 마스터라는 이제 그 민간인들을 세워서 예. 이 마스터가 민간인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고용을 해서 실제로 댓글 달게 하고 이 댓글에 평가를 받게 하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주게 하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조직처럼 나와 있었고 특히 또 원세훈 그 당시 국정원장이 사실 간부 회의 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라라. 이런 것들이 사실 법원에 제출됐을 때 이 원세훈 원장의 말만 녹취록만 지워진 채 제출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번에 다 복원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결국 언론사도 문을 닫게 하라든지 뭐 등등 국정원장이 정말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에 개입해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개입에 대한 정황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수사는 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지검장이 당시에도 수사를 했었고 예. 또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뭐 관련자들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 마무리는 큰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수사가 본격화돼가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을 좀 들어보시죠.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정보의 중추기관을 악용한 사실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여론 조작 사건의 몸통은 이명박 청와대인 셈입니다. 실로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반정부 여론의 족쇄를 채우고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정보원의 탈법적인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입니다.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치 보복 쇼에 개입하는 국정원의 정치화는 안 될 일입니다. 네, 김영주 교수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상당히 오랫동안 벼르던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 정말 지난 대선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예. 또 많은 의원들이 당시에 물론 이제 현재 의원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 열심으로 그것을 추적해 왔고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밝혀낸 것도 있었고 공을 세운 건데 뭐 아쉽게도 그때는 어쨌든 야당이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칼을 갈던 것이 이제 제대로 때를 만난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이나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오늘 보면은 그래도 이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예, 정치적 보복 아니냐, 너무 그런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 윤석열 관련해서 이제 검사가 또 주도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불법적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결과를 갖고 올 때만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정치권에 말하자면 정치적 보복 논란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벌써부터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을 국정원이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낼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도 해야 하고 실체적 진실은 가려야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나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좀 불쾌감을 또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춰내느냐 이런 문제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진실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왜 당시에 그 어떤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런 일을 주도했고 또 이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사실 계속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당시에 청와대가 지금 현재 보면 뭐 정무수석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어느 선까지 했는 것인지, 또 그리고 이게 왜 정권을 이어지면서 과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이어졌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뭐 과거 사건이라고 하지만 지금 국정원이 어쩌면 정치 개입을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대의가 있다라면 예. 분명히 진상 규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해도 뭐 특정인에 대한 뭐 어떤 정치 보복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서는 안 되지만,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국정조사를 병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본다면, 한편으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검찰 어차피 뭐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걸 좀 중립적으로 좀 밝혀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제가 보는 정치 보복이나 대한 예. 문제는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실체적 진실이냐 정치 보복이냐 요 경계선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일 애매한 수 부분도 있는데, 있을 수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4대강 감사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 보복 쪽에 가까운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을 좀 이게 정확히 선을 그어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4대강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실제로 녹조에 대한 해명 그게 또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좀 보면은 학자들이 너무 말하자면 프로젝트 따기 연연해서 진실적인 논쟁보다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정책적으로 규명하는, 고학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좀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실장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된 말하자면 누가 서느냐.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 광우병 사태 이후에 나타나는,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원세훈 씨가 장관이었을 예.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국정원장으로 가면서 그 대안을 마련할 때 과연 광우병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고라라든지 어떤 포털, 인터넷 상황에서 너무 밀린다라고 예. 하는 대안을 누가 지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론 토론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민정수석실에 할 수도 있고 국정원이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서로 경쟁하면서 낼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과연 국정원만의 일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예. 짚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이러면 뭐 할 테면 해봐라 뭐 이런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야 그 보수 야당 쪽에서는 지금 친이계 의원들이 상당히 좀 긴장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 예. 이제 바른정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제 친이계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이 사건이 만약 확대가 된다면 당시 청와대의 핵심 인사와 또 어떤 정부의 핵심 인사들, 또 어쩌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면 바른정당 의원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실질적인 어떤 존재라든지 예. 또 이런 앞으로의 뭐 정당 활동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좀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를 하는 듯한 것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어차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시체적 진실도 중요하겠지만 예. 또 어떤 여권 입장에서 본다면 좀 정치적인 어떤 보복이라는 아니라는 인상을 줄 정도의 좀 선을 그을 필요는 분명히 있을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떤 문제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끝없이 갈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걸 정치로 좀 끊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정치적 역량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물론 진실 자체는 밝히지만 또 하나 이것이 이제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지는 것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 본다라면 예. 좀 선을 그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두 보수 야당이 같은 목소리 낸 건 상당히 좀 오랜만인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핵심적으로는 어쨌든 국정원을 제대로 방향을 잡고 살리는 예. 그런 발전 방향과 연동해서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길 계속 논의할수록 국정원 자체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딜레마가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논란이 상당히 좀 길어졌던 문제인데 윤석열 지검장이 이번에 제대로 마침표를 찍게 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밍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철 도의원, 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또 한 번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의회 전체가 갖거나 또는 또 제가 도지사나 청주시장의 입장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일도 없었겠지만 지역구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 예. 정해진 일정 계획에 의해서 국회 연수를 간 것 자체가 이토록 무수한 비난과 제명이라는 가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저보다는 수천 수만 배 공적 의무와 책임을 지니신 분인데 북한의 ICBM 발사 등으로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 정세에 쏠려 있는데 휴가 가시지 않습니까?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건 이제 지금 당시 상황이었으면은 예. 똑같은 상황이라면? 라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저는 역시 그 결단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내 결단은 틀리지 않았다.
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참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적반하장이라고 예. 해도 뭐 할 것 같은데 뭐 도의원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인 하시면서 여행 가시고 예. 그렇게 하시지 뭐하러 도의원 하시면서 본인은 그냥 정치 신인이라고 표현하시던데요. 그런 예. 면에서 보면 참 국민들 그 가슴에 좀 불을 한번 더 지르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해외 연수도 문제겠지만 예. 그 해외 연수에 대한 문제를 대응하는데 그걸 국민들 내밍이라고 사실은 어떤 뭐 들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비유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게 지금 사실은 김학철 도의원한테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겠죠. 예. 물론 당시에 정말 충북 도의회 의원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도의회에 지금 그 안에서 그렇게 청주가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피가 많은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가겠다? 저는 이런 것 자체를 본다면 과연 그럼 저분이 도민들에서 선출된 분인데 도민들의 어떤 그 어떤 공복이 과연 국민들의 저렇게 아픔을 겪을 때 그러면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정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또 이 문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뭐 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뭐 이거 제기하는 부분에 예. 대해서 비난하는 것 이것 자체가 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자신의 문제를 지금 뭐 대통령한테도 떠넘기고 그리고 또 문제를 희석화시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정말 도의원 자격이 정말 없다. 아예 공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인으로 하셔서 그냥 즐기시면 사시면 되시지 뭐하러 지금 공부를 하시는 저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본인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제 100번 양보해서 좀 들어보면 지역구도 아니고 내 소관 상임위도 아니었는데 그 갔다 온 거 가지고 제명까지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조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 수위를. 사실은 이제 그 좀 행정과 정치의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거기에 카운터파트가 있어서 약속이 있었다 그러면 예.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본인이 감내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것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없다를 뛰어넘는 것은 뭐냐면 분노거든요. 충북 도민들의 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차 중에 누구는 이렇게 연수를 가는데 그 연수가 문화재 구경하러 이제 관광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치는 그렇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게 정치다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강조하고 싶고 예. 또 이전에 또 지방 정치 또 중앙 정치에서 연수가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 또한 사실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거든요. 올바른 보고서를 통해서 연수 갈만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다는 것도 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자칭 정치 신인입니다. 정치 신인이고 그리고 이제 뭐 태극기 집회도 나가고 지금 뭐 언론 인터뷰도 하는 거 보면 앞으로 정치에 대한 꿈이 이제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끝으로 좀 뭐 조언이라 그럴까요? 정치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지금 뭐 예. 이분은 지금 이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스포트라이트 본인의 관심을 가져주고 하니까 자꾸 더 이제 심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정치라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참 이런 것들이 정치인가라고 어떤 회의감이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정치란 거는 정말 국민들의 뜻을 파악을 하고 국민들을 위한 공복입니다. 하나의 서비스 업종이죠. 정치라는 게. 근데 이분은 뭔가 이런 자체를 본인이 정말 어떤 이용하려고 하고 좀 이런 걸 통해서 좀 떠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비춰지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선택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심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뭐 재심을 재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분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일단 뭐 자유한국당 소속이니까 그 결정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영주 국민대 개건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이제 민간인을 동원해서 또 그것도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다는 것이 정난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예. 윤석열 지검장에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본인이 워낙 강직한 성품이라 그러지 예. 않습니까?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예. 고의의 어떤 말하자면 방해를 할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는 또 자천되는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필 규정 세웅지마 이런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길이 멈칫거리고 낙천됐습니다만은 어떤 그야말로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또 자기가 중앙지검장이 되는 어떤 배경이 되는. 야당 도와줄 일이냐? 응?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응?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응?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물론 뭐 다 필요해서 하다고는 하지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국정감사의 저 발언들이 당시에도 상당한 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도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지난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에 이제 발탁이 됐고 워낙 이제 열정 있게 하다 보니까 상부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면서 소위 말해서 윗선을 좀 찍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사실 이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이제 한번 증언을 했는데 계속 윗선에서 이제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뭐 수사에 대한 것들을 좀 차단을 시키고 어떤 뭐 영장 발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외압이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본인이 좀 힘을 기울여서 당시에 이제 윤석열 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지만 이게 이제 외압에 의해서 결국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 되면서 본인은 좌천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당시에 어떤 2012년도의 상황을 본다라면 그때 당시에 뭐 국정원 직원들 집 앞에 오피스텔에 가서 여당 의원, 지금 여당 의원, 당시 야당 의원들이 가서 그 안에서도 했었고 또 실제로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했던 정황들이라든지 거기에 올렸던 정황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자체가 상당히 이제 차단이 돼서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 윤석열 팀장은 좌천이 됐고 수사 자체도 사실 유야무야 됐고 그렇죠. 그리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다른 혐의로 해서 사실은 기소가 돼서 결국 이제 시형을 살았지만은 결국 이번 사건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됐습니다. 예. 윤석열 지검장이 4년 전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가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이 좀 얄궂은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의 손으로 다시 오게 된 사건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참 역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손으로 다시 와서 다시 막 수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2012년도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사실은 뭐 상당히 이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 많은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지금 이제 국정원 TF팀이 당시의 정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낸 것이죠. 즉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한 3천여 개의 아이디를 통해서 어떤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 댓글을 이제 올리고 이 댓글 자체가 사실은 뭐 국정원에서는 원래는 뭐 종북 활동에 대한 이제 어떤 뭐 대응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와 보니까 종북 활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적인